자, 의의 발음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구황을 살펴보면 좀 쉽습니다. 의의 발음에 관해서 제가 좀 많이 드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문의의 의입니다. 문의의 의. 자, 의가 지금 4개가 나오고 있군요. 자, 요거 총 몇 개로 발음을 할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앞에 자음이 있네요. 자음이 있으면 요거 발음은 그냥 니로만 납니다. 니로만 나고. 자, 두 번째 의, 이거는 오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격의 뜻이죠. 속격, 소유격의 뜻인데, 자, 이거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발음이 납니다. 의로도 발음 나고 애로도 발음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의 있죠.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의는 요거는 의로만 소리가 납니다. 자, 네, 그런데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둘째 자리 이상 이후에 나는 그 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의로도 소리 나고 이로도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총합 4개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의, 문의의 의의 이런 식으로 총 4개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자,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 또 애로 소리가 나는 경우 의가 꼭 의로만 소리가 나지 않고 다르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요 앞에 자음이 올 때는 이로 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오브의 뜻 있죠? 속격일 때는 요게 의로도 소리 나고 애로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 있죠? 그 단어 저 뒤에 나오는 의, 이거는 의로도 소리 나고 이로도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황을 이제 살펴보면은 구황은 의나 자음의 첫 수류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그렇게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그게 의로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을 첫 수류를 가지고 있으면 이로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더라도 의로 표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자, 의라고 그렇게 적어야지 비록 의이라고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쓰는 것은 의로 써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 아닐 때는 저 뒤에 올 때는 이로도 소리 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이로 소리 나더라도 본의로 써줘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이 같이 그렇게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이로도 소리 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로만 소리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로만. 그렇다 하더라도 쓰는 건 문이. 그렇지 문의로 그 앞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본의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본의로, 니로 그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리 난다 하더라도 쓰는 것은 본의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뭐 쭉 그 뒤에까지 읽어보시고 자, 아래 이제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본이 있죠. 본이란 그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온이란 그 화살의 머리를 활시에 끼우도록 애워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뭐 하여간 그 뭐 본이 같은 경우는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속껍질 같은 것. 그런데 그 그 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제 화살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이 1989년에 그 반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대 한 60대 정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대 90대네요. 지금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잘 모르셔도 되는 단어들이 많이 다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잘 모르셔도 되는 단어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저는 그 시험 문제 그거 내면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내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단어만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단 그 여러분들의 좀 단어 능력을 단어 수준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평소엔 다 다른 사람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교양인이면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잘 구분해 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데 지금 화살 머리에 뭐 활시에 끼워넣도록 애는 부분이 오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알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화살 뭐 무슨 궁술 전문가 아닌 이상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뛰어넘어가시고요. 그래도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쓰시는데 헷갈리는 것 그런 것들만 시험 문제 되고 그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설 읽어볼게요.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는 경구개음 니로 발음돼요. 그런데 닐리리의 문이 등의 니는 구개음하지 않는 니, 즉 치경음
니를 첫 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어머니의 니 있죠? 어머니의 니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발음이 요런 발음으로 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기 n이 아니죠? n에서 이렇게 길게 늘어난 그런 구개음화된 니은입니다. 구개음화된 니은이고 그 다음에 니 있죠? 요거 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문의할 때 문의로 우리가 발음하지 않고 문의 이런 식으로 문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발음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앞에선 이렇게 구개음화된 니은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문의할 때는 약간 좀 발음을 이상하게 그냥 N 발음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도 이렇게 좀 다르게 쓰게 된다. 발음도 사실상 좀 다르고 쓰는 것도 이렇게 다르게 쓰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뭐 그 좀 언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그 무슨 얘기인지는 좀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니로 약간 이상하게 발음된다 하더라도 발음되면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니로 써준다. 그래서 여기 뭐 구항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의가 이로 발음이 되거나 아니면 저기 문이 이상하게 이게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쓰는 것은 니로 써준다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촬영할 때 잠시 화면과 소리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커넥터를 바꿨어요. 이게 지금 저 분배기 USB 분배기를 이제 자꾸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꾸니까 이것도 안정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약간 죄송하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제가 아까는 저기 막 그 화면 찌그러졌을 때 들렸던 말씀은 하여간 이로나 그 다음에 저 니로나 이상하게 소리가 나더라도 하여간 의로 써줘야 될 것은 의로 써준다. 그런 항목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한이바람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이바람이었나요? 한이바람이었나요? 그 발음도 약간 한이 이런 식으로 하니가 아니라 하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발음이 되는데 어쨌든 쓰는 거는 하니 앞에 걸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이바람이 그 앞에 걸로 그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그 한이바람이 하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자, 요게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가 있고 노비 있습니다. 이거는 마예요. 자, 요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거 동서남북의 고유어예요. 동서남북의 고유어. 그래가지고 새, 이거 날이 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이 새다. 그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에 동서남북은 한자어고요. 새, 한이, 마, 노비 고유어로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한이는 서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이바람, 왜 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서풍이에요. 서풍은 언제 불어오나요? 서풍은 봄바람입니다. 봄에 이제 서풍이 불어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봄에 서풍이 이제 불어오기 때문에 그 겨울바람을 이제 몰아내고 따뜻한 바람,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봄바람이 좋은 뜻이죠. 그래서 한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바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탤런트 이한이가 있죠. 이한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아래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한이도 있습니다. 한이도 있는데 그 한이는 이렇게 쓰죠. 그 한이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쓴 표시 표기 잘못된 겁니다. 한이는 이렇게 니로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파람이 있고 마파람은 이제 그 남쪽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높바람 이제 북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 바람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높새바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높새바람. 자, 높새바람이 원래 그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지리 시간에 배우셨죠?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그런 그 고온 저습한 바람, 그거를 이제 높새바람이라고 여러분 저기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높새바람은 사실상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는 북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동풍. 그래서 북동풍의 그냥 고유어인데 그 바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강원도에서 부는 그 바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높새바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북동풍은 다 높새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한이바람, 그거는 이제 한의로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고요. 자, 뭐 하여간 뭐 이게 좀 뭐 맞춤법 시간이기도 한데 뭐 또 국어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 이런 좀 이런 교양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맞춤법만 배우면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뭐 의미가
조금 더 그래도 이 어원이나 이런 걸 배우면 의미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재미없진 않으시죠? 예, 하여간 뭐 좀 양념 삼아서 이걸 시험 문제 내진 않겠습니다. 뭐 노비 막 어디 북쪽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교양으로 그냥 양념 삼아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5절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라잡이 보시면 한국에서 두음 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켜요. 그래서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둘째, 두음 야녀 뇨뉴니가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 셋째, 두음 랴려 료류리가 야녀 뇨뉴니를 거쳐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째에 해당하는 게 바로 12항이고요. 한글 맞춤법 12항. 그 다음에 둘째에 해당하는 게 10항입니다. 10항. 셋째에 해당하는 게 11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래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좀 논리상 맞는데 예, 항목은 좀 제각각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12항이고 둘째가 10항이고 셋째가 11항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두음 법칙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을이 자, 니은이 되는 현상. 요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규칙이라고 그랬죠? 예, 냐뇨 뇨뇨니가 이게 야여 요유이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3번 어떤 거냐면 이게 랴려 료 류 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단은 저 두음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의 첫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음이라는 것은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제일 앞단어,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서만 앞 글자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지 단어의 중간 자리에선 벌어지지 않아요. 예,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랴료루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자, 리을은 니은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냐, 녀, 뇨, 뉴, 니가 되고 야녀뇨뉴이는 어떻게 바뀐다고 그러나요? 야여유이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야여요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랴려르리는 약간 중간 단계를 거쳐서 야여요유이가 된다. 이게 세 번째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상 이게 맞잖아요. 논리상 맞는데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요게 12항이고요. 12항. 요게 이제 10항이고 요게 11항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렇게 배우니까 조금 논리상 안 맞는데 요렇게 배우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어쨌든 요거 여러분 설명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요거를 갖다가 쭉 아래 풀어놓은 게 바로 10항서부터 12항까지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맞춤법 10항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두음 법칙이네요. 니은 두음 법칙 어떤 겁니까? 야뇨뇨뉴니가 야여요유이가 된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10항을 보시면 한자음 여뇨뉴니가 야는 빠졌네요. 예, 야도 들어가는데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요. 자, 예를 보시면 여자 원래는 여자예요. 이게 아여자 할 때 그렇게 여를 남녀 할 때 여라고 적잖아요. 원래 이 글자 이름은 여입니다. 여인데 이게 단어 첫머리에 나올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여로 써줘요. 여로 못 씁니다. 그래서 여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연세를 연세로, 요소를 요소로, 유대를 유대로, 니토를 이토로, 닉명을 익명으로 예, 이런 식으로 다 이 앞에서 그러니까 냐뇨 뇨뉴 이런 거 다 이와 이와 이런 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앞에서 니은 예, 이 앞에 있는 니은은 다 단어 첫머리에 뭘로 바뀐다? 동그라미로 소리가 없는 예, 동그라미로 그렇게 바뀐다. 자, 이응으로 바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답안을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양중, 연 이런 식으로 자, 의존명사는 예외예요. 그래서 의존명사 양중, 연 이런 것들은 예, 원래 이제 두음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양, 두냥 할 때 그때 띄어쓰기를 하면서 제일 앞 첫머리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띄고 양이니까 그래서 제일 첫머리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요거를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의존명사는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것을 예, 그런 것을 이제 예외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에 해설 보시겠습니다.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역시 의존명사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녀석, 그 다음에 님, 립 이런 것들은 다
도움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냠냠 먹다. 냠냠. 냠냠 그 니은이라고 적어요. 냠냠. 근데 냠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저 냠냠이라고 그것도 역시 그 예외입니다. 하여간 그거는 이제 저 의존명사도 아니에요. 냠냠은 그냥 의성어죠. 의성어인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두 개를 똑같이 써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암냠이 아니라 냠냠으로 이렇게 우리 의성 의태어는 똑딱 이런 것 비슷한 소리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칙 저번에 배웠었죠. 거기에 따라서 냠냠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외가 하여간 의존명사들과 그 다음에 그렇게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 그런 의성 의태어 그런 거에서만 예외가 있지. 나머지는 다 도움 법칙 지켜줘서 니 야뇨뇨뇨는 이 야요요유로 적는다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대로 적는다. 남녀, 당뇨, 결류, 은니 다 두 번째 자리에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건 세 번째 자리건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만 아니면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뇨, 뉴, 닉 이런 식으로 다 니은을 써가지고 둘째 자리 이하에서는 다 니은을 써서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군요. 다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 에 따라 적는다. 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이런 말이나 아니면 합성어 이런 데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나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신여성 있죠? 신여성이 신 보세요. 신 보시면 이게 접두사처럼 사용이 되는 한자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여성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신여성 이러니까 이게 여가 둘째 자리거든요. 그래서 두음 법칙 사실은 적용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게 신 플러스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어의 첫머리하고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뒤에 있는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 두음 법칙 적용해가지고 신여성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물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불 같은 경우에 이건 연불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연불이라고 공 플러스 연불이니까 단어의 첫머리처럼 인식이 됩니다. 뒤에 공, 연불 이러니까 그래서 그 연불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것입니다. 남존,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존과 여비 요거는 이제 그 합성어죠. 합성어서 남존과 여비가 합쳐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남존 여비 이렇게 하기보다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단어의 첫머리라고 해서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자, 약간 뭐 남존 여비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그 1989년도에 그런 성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하여간 이런 예는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는데 하여간 89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좀 들어가서 여러분께 좀 불쾌감을 드리게 된 것. 하여간 뭐 제가 그거 할 일은 아니지만 그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뭐 반성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좀 이게 89년에 그 옛날에 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 하여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다음에 그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신년도, 9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9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9년 플러스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신여성 같은 경우는 신여성이라고 적고 신년도 같은 경우는 왜 신년도로 적냐 이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왜 이게 신여성은 신여성이라고 적는데 여라고 적는데 신년도는 왜 년이라고 적냐 이거예요. 왜 이거라고 적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신여성은 신 플러스 여성이에요. 신 플러스 여성이고 신년도는 신년 플러스 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둘째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분 분석이 되기 때문에 성분 분석이 달라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입니다만 이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아닙니다. 신년이 하나예요. 신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성분 분석이 달리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고요. 신여성이라고 읽으니까 이건 신년도니까 신년 도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아래에 이제 써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9년 플러스 도니까. 자, 그 다음에 부침 3번 보시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부침 2에 준하여 적는다. 즉 이것도 거의 뭐 합성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 여자대학, 성신 여자대학교,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성신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읽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자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로 이제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띄어서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쳐서 예,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한 요소 비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도 예, 그렇게 그 요소로 독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두음 법칙 적용해서 예, 요소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제작 연도.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제작 연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독립해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도 할 때 이때 연은 이거 뭘로 사용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군요. 2021년도 요 연도가 의존명사예요.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이럴 때도 연도가 의존명사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일 땐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양중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연도라고 적지 않고 그거니까 연도라고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뭐 양쪽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한 양이 10돈이거든요. 예, 10돈.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금 한 돈에 제가 25만 원까지 봤었는데 뭐 왔다 갔다 거리죠 금값이. 그래서 한 양은 얼마입니까? 10돈이니까 250만 원. 예, 그 금 한 양은 예, 상당 가격되는 예,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임진연과 임진연 요게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예, 이건 그 임진연이죠. 임진연. 예, 연이라는 게 원래 그 의존명사니까 뭐 연이라고 쓰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임진연은 그냥 하나의 단어거든요. 하나의 단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것도 첫째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시고 임진연이라고 적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나 아니면은 합성어일 때 그때 도움법칙 적용한다. 두음법칙 적용한다 그 얘기였죠. 그래서 신여성 중에 신여성이 맞다고 신 플러스 여성이니까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참고로 신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년 플러스 도니까 이거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자리니까요. 자, 그다음에 부침 3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여자대학교로 쓰느냐 한국여자대학교로 쓰느냐 뭐가 맞겠습니까? 예, 뒤에 게 맞겠죠. 한국여자대학교. 이것도 뭐 사실 그 합성어랑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성어 이렇게 띄어 읽는 예, 그런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띄어 읽는 합성어일 경우에는 이건 첫째 자리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글 맞춤법 1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두음 법칙인데요. 리을 두음 법칙은 랴려 료류리가 냐녀 뇨뉴니를 거쳐서 야여 요유이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랴려 료류리는 야여 요유이가 된다. 그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11항 한자음 랴려 료류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즉 두음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요유이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인데 자, 예를 보시면 기억과 니은 양심이 있고 량심이 있군요. 예, 역사가 있고 력사가 있고 예의가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량심, 력사, 예의는 양심, 역사, 예의로 예, 그렇게 적어준다. 쟤를 첫머리 올 때는 예, 뭐 발음도 그렇고요. 예,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일단은 발음에 관련된 규칙이죠. 그래서 발음에 관련된 그래서 랴려 료류 이런 게 그 단어 첫머리에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표기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은 표기에 적용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발음도 그렇고 발음도 양심, 역사, 예의 이렇게 해야 되고 쓰는 것도 양심, 역사, 예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아래 답만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 역시 의존명사는 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리냐 예, 리는 그 심리가 4km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는 400m 예, 그 정도 되는데 면리냐 그렇게 거리를 재는 것 예, 뭐 좀 면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죠. 역시 옛날 89년도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리, 예,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예, 뭐 그럴 까닭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리로 쓰는 것 이런 것들 예, 다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명사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계량, 선량, 수력, 협력, 사례, 혼례, 와룡, 쌍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니까 즉 두음이 아니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첫머리 아닌 경우 둘째, 셋째 뭐 그 이후에 오는 경우 다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쌍룡의 쌍은 수령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룡이 맞습니까? 쌍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쌍룡과 쌍용 중에 이게 맞죠? 이게 틀리고 그래서 쌍이라는 것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요게 한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쌍용이라고 적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있죠. 쌍용 자동차, 예, 쌍용 자동차는 쌍용이라고 적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소급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쌍용 자동차는 89년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쌍용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만 예, 실제 표기는 쌍용이 맞다. 89년 이후의 표기는 쌍용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용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 표기 현재의 관점을 보면 잘못된 그 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율은 열율로 적는다. 혹시 이 규정 배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렬율을 두음법칙 적용해서 열율로 적는다라는 것. 요거 아시면 좀 맞춤법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규정은 좀 약간 유명한 규정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이 맞고 니은이 틀린 거죠. 나열 이런 식으로, 나렬 이런 식으로 원래 그 렬율이에요. 렬율입니다만 나같이 그렇게 모음 뒤에서는 렬을 두음법칙 적용해서 열로 적는다. 이게 이제 그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 원래 분열이라고 그 둘째 자리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분열이라고 적어야 합니다만 분열이라고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 선열, 비열, 진열, 규율, 열 마찬가지고 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 그래서 규률이라고 원래 률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만 규가 이게 모음으로 끝나는 한자잖아요.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뒤에서 두음법칙 적용해가지고 규율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율, 비율, 전율, 실패율, 백분율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자, 행열입니까? 행렬입니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 시간에 그 행렬 배우셨죠? 행렬입니까? 행렬입니까? 예. 자, 이거는 렬률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 요거 렬률로 적어줘야 되는 거네요. 열로 적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는 모음이나 니은 뒤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모음이나 니은 뒤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행열로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만 행열로 적는다. 시청률도 마찬가지죠. 이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청률이냐 뭘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이응 뒤예요. 그래서 모음이나 니은 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건 아니고 요거 아니고 그래서 요게 오히려 이제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 열율로 바꾼다는 걸 이걸 꼬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경우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뭐 이응 뒤에서는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움책 적용하지 않고 행렬, 시청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부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2번 보시면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립, 최린, 채륜, 하륜 이런 식으로 외자로 된 이름 있죠. 외자로 된 이름. 그래서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립을 신입이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신립장군 아세요? 신립장군. 이분 하여간 뭐 맹장이었다고 하는데 되게 용맹한 장수였다고 하는데 하여간 임진왜란때 전 육군을 다 몰고 그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몽땅 다 전멸을 시켜가지고 아주 조선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장수입니다. 용맹하지만 좀 하여간 뭐 좀 머리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기 그 신립, 그 신립 장군 저 외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 외자면은 그 성하고 딱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 요거를 저기 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 저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정려원 이런 것, 정려원 이러면 그건 두 글자잖아요. 이름 외자가 두 글자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두음법칙 적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여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뭐 김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되게 좀 그 뭐 이렇게 좀 뭐 마치 좀 약간 뭐 외국인 뭐 이런 좀 식으로 약간 좀 튀게끔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려원, 김래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만 그 사실은 우리 그 이름 표기에 두음 법칙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표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보시면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방린수, 김륜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글자는 안 됩니다. 한 글자일 때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 그게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